그러니까 한 15,000명 들어오면 그때 15,000명 합시다. 한번에 나는 지금 방송 사상 나도 지금 내가 개인적인 방송할 때 10,000명 넘은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오늘이 제일 많이 들어오네 주여. 그게 이영한 목사님이 영안이 열렸나 봐.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정중히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이 시국이 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도저히 부담감을 가져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세게 지금 질러대고 싸우고 해야 되는데 착한 이영한 목사님이 이거를 막 질러대질 못하니까 나보고 힘들어 좀 꼭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하나님이 불러낸 겁니다. 역사가 불러냈고 나 정말 참 주님이 불러 세웠지. 그래 알았어. 이영환 목사는 그런 마음을 누가 줬겠어요. 난 진짜 생각도 안 했어요 오늘. 자, 그래서 바로 어저께 방송에도 이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야, 대통령, 그게 대통령님 절대 지금 힘들겠지만은 지금 막 다 끝나는 것 같이 돼도 힘을 내시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2021년 12월 31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 문재명 세력에 맞설 것 네.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 이게 대선 후보 때 얘기한 거예요. 대선 후보. 예, 대선 후보 사찰당할 때 그때 문재명이야.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문재명을 못 잡으면 이제 대통령이 죽어요. 끝나. 그러니까 뭐 얘기했거든. 이제는 일을 저질렀잖아요. 수습은 이제 빨리 하셔야 될 것 아니야. 지금 미적미적 할 게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문재인이가 간첩이다. 이거 밝혀내는 거 너무 확실하니까 그 기사도 내가 오늘 저기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거 들고요. 그냥 당장 체포영장 들고 가면은 문재인 그냥 질질 끌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다 드릴게요. 대통령님. 아니 뭐 하는 거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문재인하고 이재명 요거 확실한 저기 증거 자료를 오늘 드릴 테니까 이 밤에 자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겠다. 난 진짜 이 말이 진짜 명언이요 명언. 그다음 야 이것도 명언이요 명언. 조국은 다시 그를 부른다. 박정희 동상 대구에 세운다. 자, 요게 이제 대통령 되고 해보니까 지금 나라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문재인도 자기가 뭐 5년 동안 세우는 업적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이게 보니까 대한민국 다 무너졌거든. 문재인이가 5년 동안 완전히 다 무너졌는데 세상에 안 되겠다 이거야. 보니까 5.16 혁명처럼 박정희 정신으로 이거를 나라를 혁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도 지금 어저께 한 것도 이것도 혁명적인 어떤 결단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국은 다시 그를 부른다. 박정희를 부른다는 거거든. 그게 박정희가 자기라 이거야. 나를 부른다 이거야. 박정희 같은 그러한 강력한 리더십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서겠다 이거요. 요게 2023년 11월 달에 하셨거든. 1년 만에 지금 결단한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1년 만에 어저께 결단을 하셔서 박정희가 되신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라. 탄핵하려면 해라. 당당한 윤 대통령. 야, 탄핵하려면 해 자식들아. 그거 한번 틀어줘봐 영상. 탄핵하려면 해. 대통령 되셔서 지역을 다니면서 젊은이들한테 한 얘기들이에요. 청년들한테. 내년 선거 때 보자. 탄핵시킨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하라면 하십시오. 하라면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요. 그야말로 정말 뭐 대통령 퇴진 운동합니다. 그러나 저는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모든 거는 제 책임입니다. 야, 내가 항상. 잘 하겠습니다. 항상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지겠대. 이번에도 계엄령 선포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십시오. 뭔가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야. 이거는 부정선거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증거를 우리가 다 드렸죠. 전광 목사님 다 증거를 드렸어. 자, 그래서 자 이제 나왔어요. 오늘부터 이제 이게 이제 부정선거가 나오니까 좀 봐요. 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의 핵심은 예. 여론 조작, 그렇지. 부정 선거. 요거다 이거야. 여론 조작하고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하면 또 여론 조작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선관위를 하여튼 놓고서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롱 인간들아, 아이고 이재명 까불지 마. 이제는 이거 다, 왜냐면 그동안도 국정원에서 너무나도 이게 선거 조작, 여론 조작, 당선된 사람도 바꿀 수 있고 다 이거를 그동안 계속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너무 확실하니까 대통령도 했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어지 그냥 먹었어요. 요런 또 증거를 이제 이번에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한 게 이제 자유통일당이 너무 확실한 증거를 드리니까 이게 이제 딱 결단을 하셔서, 야, 어젯밤에 이렇게 계엄령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6분 만에. 6분 만에, 그러니까 10시 25분에 네. 계엄 선포했거든요. 예. 30분에 예. 6분 만에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불닥친 계엄군. 국회보다 많은 297명 투입. 근데 사실 저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뭐 하여튼 300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회보다 많은 297명이라 이거야. 여기는 거기는 뭐 사람 모인 사람도 없고 거기 뭐 직원들 몇 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297명이 다 그 막 저 압수수색 하는 것처럼 다 거기에 있는 중요한 여러분들 다 전산망 다 갖고 나왔죠. 자,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싹싹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기다리고 그 증거가 오늘 이제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선관위 계엄 선포 6분 만에 네. 계엄군이 투입됐다. 네. 3시간 20분간 야. 6분 만에 투입하고 3시간 20분간을 선관위를 점거하고 청사를 점거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했을까? 3시간 20분간. 3시간 20분이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사건이 삭삭 다 뒤졌지. 그리고 6시간 딱 되니까 계엄 해제. 이제 여기서 완성하니까 다 끝났습니다. 의무가 끝나니까 적었더니 무슨 뭐, 그리고 이제 그냥 저기 뭐야 해제 투표라 이거야. 투표게 만들어진 계엄이라면 진짜 그거 아이고 그 걔들 저기 100명만 있어도 국회의원들 그거 다 때려잡을 수 있어요. 군인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그 총알도 안 갖고 갔어요. 총알도 안 갖고 가고 그냥 거기서 이제 이걸 잡으려고 이거 3시간 요때까지만 니들 거기서 저 민주당하고 놀아줘라 으쌰 밀고 당기고. 그래도 이제 체류탄 한 번은 쏴줘야지. 또 한 번 살짝 쐈어. 그러니까 야 니들 우리 3시간 동안 저거 다 자료 갖고 올 때까지 3시간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국회에는 1시간 후에 군인을 투입하라. 1시간 후에. 그러니까 1시간 후에 계엄 선포하고 1시간 기회를 줘라 들어가게. 그러고 다 집어넣고. 이게 왜 밤에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퇴근 시간에 사람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조용할 때가 다 뒤진 거요. 다 뒤져가지고 야 3시간. 그러니까 얘들 여기서 으쌰 하고 있을 때 이제 다 거기서 편안하게, 거긴 생각도 못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분명히 이제 이거 계엄령 이거 해제 투표를 할 거다 여기서. 왜냐면 이거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하고 쇼를 하고 있었어요. 야 이거는 진짜. 그래서 풀어달래서 풀어준 줄 알고 있는데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목적 달성했다 이거요. 계엄군 선관위 국회보다 더 많은 300명 가량 가량. 투입했다. 자, 그 다음 계속 빨리빨리 지금. 계엄군 선관위 진입해 휴대전화 압수. 사법부엔 인력 파견 요청했다. 아, 사법부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했네요. 자, 그 다음 우린 자세한 건 몰라. 그냥. 선관위 진입한 계엄군. 그렇지. 요거 김용현. 김용현 장관 부정선거 의혹 판단위에서 그렇지. 요 얘기를 이제 처음으로 한 거요. 여기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다 전술적으로 이제 그 부정선거, 야 이거 어떡하냐. 경호처장이니까 맨날 대통령하고 대화가 됐을 것 아니야. 야 네가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엄령 이거 한번 해서 부정선거는 확실하니까 이거를 한번 이거 싹 다 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한 거요.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한 거지 뭐. 그래 대통령이 대단합니다. 이거는요 아무나 못해. 그러니까 제2의 이승만, 제2의 박정희가 된 거 이번에. 그게 여기서 확실한 증거를 빨리 잡아야지. 시간 끌다가는 이제 직무정지가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우물쭈물 다 분위기. 이 세상은 분위기거든요. 지금 뉴스고 뭐고 아주 대통령만 죽일 사람 됐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그렇게 바보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된 거 아니 검찰총장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고요. 이것도 우리가 시켜드렸지만 그래도 대통령 아무나 하겠어요? 전광훈 목사님 눈에 딱 보인 거야. 아, 이 사람은 되겠다. 어떻게 문재인을 들이받냐 이거야. 조국이를 들이받고 추미애를 들이받고 거기도 직무정지까지 당하면서 한 거잖아요. 그랬는데 대통령 됐잖아요. 그런데 이 시무정인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내란죄로 지금 수사를 한다고 직접 지시했다고 지금. 얘도 지금 윤석열 탄핵시켜가지고 뭐 자기가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러나 왜 이래? 자, 다 작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작전 속에 들어가 있겠지. 그럼 자, 그다음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윤 스카이데일리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멍청한 짓이 아니고 신의 한 수였다. 요 신숙희라는 분이 요 칼럼을 밑에 내려봐, 썼어요? 좀 내려봐봐. 거기 한 줄. 그 밑에 이제부터 거기 썼잖아. 거기다 위에 거기 위에 거기 그렇지. 이제부터 뭐라 있어요? 이제부터 몸과 마음을 다해 이승만 표상의 윤석열을 지지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사는 분인가 보던데 내려봐봐. 이분이 대단한 분이요. 그 필자는 아니 여기 말고 그 어디 사람이냐면은 어디요? 거기 신숙희. 호주 시드니대 뭔 박사님이요. 신숙희. 이제부터는 야 이분이 표현을 이승만 뭐라 했어? 위에 다시 위에 올라가 봐 거기. 이승만의 표상이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을 이승만 표상의 윤석열을 저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밑에, 밑에. 이제부터는 몸과 마음을 다해 이승만 표상의 윤석열을 적극 지지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는 말은 그전에는 안 했다 이거야.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대단한 분이더라고. 자 일단 그다음 빨리빨리 여기 계엄군 선관위 심장을 직격했다. 그래서 성동 격서. 그러니까 저쪽을 치고 이쪽을 치기 반대쪽을 치는 기술. 이쪽을 치기 위해 여기 그러니까 선관위를 치기 위해서 저쪽에다가 그냥 소리는 지르고. 국회에다가 소리를 내놓고 그러니까. 치기는 저쪽에. 거기 그 밑에 박주연 요 변호사거든요. 한번 거기 읽어봐 그거. 박주연 비상기업 국회가 타겟이 아닌 본질은 선관위였다. 아, 알았냐? 쟤네들이 그렇게 지금 땅을 치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부정선거 이거 다 드러나면 어떡하냐 이거. 야 까불지 마. 오늘 국방위에서 소리 지른 것들 오늘 밤에 잠 못 자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다 편집해 왔어. 죽었어 이제. 아니 그 사람들이 다 떨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다음 요게 이제 중요한 기사요 오늘. 자 어디 있어 여기 요 전산 조작.
뭐 다 단독이라고 그러는데 전산 조작 총선 부정 증거 잡았다. 잡았다. 자, 자, 박수 한번 쳐요. 여기- 자, 일어나서 박수 쳐. 자, 밑에 줄을 좀 자, 보겠습니다. 거기 세 줄 크게 좀 띄워봐. 국정원에서 응. 작년 7월 달에 응. 선관위 서버 포렌식을 했는데 응. 정부 차원에서는 첫째로 확인을 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첫 번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런데 왜 압수수색 안 했냐? 응. 대통령실 자, 그다음에. 법원에다 수색영장을 내면 응. 법원이 거부하면 응. 그래서 검찰 이관을 주저했고 응. 그래서 오늘 우려했고, 윤 수색영장 대통령이 거부 우려했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도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이 큰 듯. 큰 듯. 자, 이제 기사 내려봐요. 요게 이제 중요한 기사들이니까 한번 내려봐요. 자, 크게 띄워. 크게. 자, 그렇지. 윤석열 정부가 너무 즐거워. 전산 저 조작에 뒤에 안 의한 더 크게 안 돼? 자, 욕을 씨요. 할머니들 저 안 보이더라고. 할머니들 내가 크게 읽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봐요. 윤석열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포렌식 감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처음으로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 작년부터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처음으로 확인을 했다 이거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번에 4.15 총선에서 우리가 뭐 저 한동훈 때문에 망했지만은 자유통일당 특별히 전광훈 목사님이 확실한 증거를 아니 내가 투표는 확인증을 떼다 줬다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 확인이 됐고 그랬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보낸 그걸 통해서 너무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지금 딱 이 선관위를 딱 털었습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봐요 또. 2020년 4월 15일 4.15죠. 네.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계속 확산된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 네.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뭐. 국가가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자, 그러니까 의혹이 아니라 이게 의혹이 아니고 실제 부정선거가 존재했음을 국가가 그 윤석열 정부요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래서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야. 이제 문재인이가 나와 조금만 기다려봐. 자, 그다음. 자, 밑에 좀 봅니다. 네. 국정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합동 보안 점검 당시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일부만 했어요. 그렇죠.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했다. 그래서 국정원은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내려.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다. 왜 안 내려? 사안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은 가만히 있어요. 너무 빨리 읽으면 저거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 자, 그 밑에 사안. 그렇지. 사안에 정통한 정보 소식통은 아니 우유 올려봐. 여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거. 야, 당시 국정원은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하게 보고를 했다. 국정원에서 보고 있다니까요. 자, 그다음에 자, 빨리 그다음 찍고 난 다음에 국정원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 5%만 했어요.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5%밖에 안 했는데 예. 자, 그다음 또 계속 그러나 요게 문재인 때려잡아야 돼.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은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 이 보고받은 대통령실은 검찰의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 뭔가 있지요. 자, 그다음 계속. 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맡기려고 했다며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 쥐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참나. 자, 그래. 그다음에 계속 읽기만 해요.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의 좌파들이 많아 법원이 가로막았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자, 그다음.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선거 부정 의혹 컬렉션에는 법관들도 연루가 돼 있다.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선거 부정 소송도 법원에서 번번이 그거 봐. 빠꾸 맞았다. 우리도 매일 계속 올렸는데 맨날 기각이요. 또 기각, 또 기각. 우리가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당원만 해도 300만 표인데 64만 표 나왔다니까. 자, 그다음. 다만 계엄 시에는 네.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다만 계엄 시에는 법원이 법원 영장 발부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그래 지금 법원에서 계속 기각하니까 이건 증거가 있는데도 그래가지고 이번에 계엄 법적 합법적입니다. 계엄 선포를 하면은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압수를 할 수 있어요. 압수수색한 거 이번에. 자, 그다음. 그래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현직 시절 네. 전직 정보기관장들과 정직 국정원장들 모아놓고 네. 회동하는 자리에서 네. 부정선거가 확인된 사실을 언급했다. 국정원장이 예. 그다음에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일부 진행한 결과 5% 네. 과거 선거 전산 조작이 확인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보고를 받은 김 원장이 네. 즉각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고 동일한 사실을 교차 확인했다. 그다음 또 계속 국정원은 이 사실을 뺀 채로 지난해 10월 12일 합동보안 점검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면서 선관위 전산 시스템에 해킹 가능성이 있다. 요거만 중점 언급을 했다. 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연히 그것 때문에 했어요. 부정선거 때문에. 자, 그다음. 윤 대통령은 3일 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여서 여러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그다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뒤 4일 오전 0시입니다. 0시 30분 밤 12시에요. 계엄군 약 120명, 네. 경찰 100명이 네. 경기도 과천시에 자리한 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했다. 네. 이보다 앞서 특수요원 추정 인력 10명은 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분 만에 3일 오후 10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습 투입되었다. 야, 참 2분 만에 또 그다음. 그리고 중앙선관위 관악청사가 있어요. 네. 계엄군 약 50명.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있어요. 여기는 130명. 예. 경찰 100명이 진입하는 등 국회보다는 선관위를 먼저 장악한 사실이 새롭게 파악됐다. 국회보다 선관위를 먼저 장악해. 마지막 본질은 윤 정부가 지난해 부정선거를 확인한 결정적 첩보를 올여름 최초 입수했고 네. 지난달 크로스 체킹을 통해 네. 관련 정보가 사실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나 정부의 보복에 맞추려 내부 논의를 거쳐 보도를 유보해 왔다. 이제 거의 이제 그러니까 이 여름부터 이제 확실하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야 오늘 13,000명 참 하여튼 여러분들도 대단하십니다. 이 부정선거가 관심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 확실한 증거가 전광훈 목사님이 대통령한테 이거를 보내는 걸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 아주 우리가 하루 24시간 맨날 들어줬잖아요. 이것도
시민사회수석은 우리와 이제 전광 목사님과 교통이 되니까 거기에 USB 줘가지고 대통령한테 좀 제발 좀 이것 좀 전달 좀 해줘라 한 게 지금 대통령이 확실하게 이걸 보고서 어저께 야 이건 확실하다 이번에 목적은 이거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저 전광 목사님이 만든 영상 한번 대통령께 보낸 영상을 한번 여러분 들어주시고 이제 중요한 또 기사가 나옵니다. 아니 들어 얘기할 때 존경하는 얼른 국민 여러분, 좀 크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컴퓨터 공학과 전산학 최고의 전문가인 장재원 박사님께서 28일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해 4월 10일 총선 무효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장재원 박사는 육사 출신으로 미 해군대학원 컴퓨터 과학 석사 학위를 받고 미 오레곤 주립대학 컴퓨터 과학 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귀국 후 육군 기무사에서 정보장교를 일했던 한국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장 박사가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투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세상에. 나온 지역이 115곳, 에이 3표가 사기꾼들아. 나온 지역이 156곳,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저거 봐요.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투표 확인증 36명이나 제출했습니다. 36명. 야.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어.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 세상에 8번 세상에.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우리 거 없어 저거 봐. 혁신당 야.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 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이거 봐.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저 추미애. 일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참.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아유.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야. 명백한 부정선거 저거 좀 봐. 증거입니다. 저거 봐.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랑 말랑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야,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이걸 누가 잡아내겠어 이거를. 전광훈 목사님이니까 이걸 하지.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됐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심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 네. 걸기해야 합니다. 걸기해야 돼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얼마나 부정선거. 전주, 야, 강원 지역을 누가 순회하면서 이런 일을 합니까?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 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림. 자, 여러분, 이제 부정선거는 이제 탄로 났고, 야,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세상에 여러분들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으니 이건 뭐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하기까지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얼마나 핍박받고 얼마나 희생을 했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이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거 이제 완전히 밝혀내면은 자, 총선 새로 하는 겁니다. 새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원 상태로 돌아올 것입니다.
일어나서 박수 좀 쳐요. 박수. 빨리빨리 박수 좀 치고 전광훈 해냈다. 아이고 정말 해냈어.